안녕하세요 여러분, 매트입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순간이 꼭 옵니다. 분명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아닐까?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 잡는 건 아닐까? 근데 막상 못 들어가고 지켜봤더니 더 올라가 버리고 용기 내서 들어갔더니 그 자리가 딱 꼭대기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가격의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지금 세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MACD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속도를 수치로 잡아내는 지표입니다. 설정법부터 원리, 실전 타점 잡는 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MACD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지표 탭을 누르시고 MACD를 검색하셔서 첫 번째로 나오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클릭하여 지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MACD 착이 뜨면 선 두 개와 막대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설정값은 기본값인 12, 26, 9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로 이름을 풀어보면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한 줄로 정리하면 MACD는 지금 시장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표창을 자세히 보시면 총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란 선은 MACD 선으로 12일 EMA 빼기 26일 EMA의 값을 이어 그린 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에 얼마나 힘이 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두 번째 주황선은 시그널 선으로 스토캐스틱 편에서 퍼센트 D선 기억나시죠? 파란 선이 너무 날카롭게 움직이니까 이걸 최근 9일 동안 이동평균 내서 부드럽게 다듬은 선이 주황 시그널 선입니다. 파란 선이 지금 당장의 힘이라면 주황선은 최근 9일 동안의 평균적인 힘이에요. 세 번째는 영선으로 차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기준선입니다. 파란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으면 단기 힘이 장기 힘을 이기고 있다는 뜻, 즉 매수세가 우세한 상태입니다. 영선 아래에 있으면 반대로 매도세가 우세한 상태이겠죠? 이 선 하나가 지금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구분해 줍니다. 네 번째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는 파란 선과 주황선 사이의 간격을 막대로 표현한 겁니다. 두 선이 벌어질수록 막대가 길어지고 가까워질수록 짧아집니다. 막대가 길어지는 건 힘이 더 세지고 있다는 뜻이고 짧아지기 시작하면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겠죠? 이 네 가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파란 선은 현재 힘, 주황선은 평균의 힘, 영선은 주도권 기준, 히스토그램은 힘의 크기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토그램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막대의 색이 진하다가 옅어지는 구간이 있죠? 트레이딩 뷰에서는 히스토그램이 커지는 구간은 진한 색으로, 작아지는 구간은 옅은 색으로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향만큼이나 그 힘이 세지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진한 초록 막대가 연속으로 길어지고 있다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환경이죠. 이때는 추세를 따라가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초록 막대가 점점 짧아지고 색이 옅어지기 시작한다면 가격은 아직 올라가고 있어도 그 뒤를 밀어주는 힘은 이미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슬슬 익절을 준비하거나 추가 진입은 자제할 자리라 생각하고 조심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도 똑같습니다. 진한 빨간 막대가 길어지고 있다면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빨간 막대가 점점 짧아지고 옅어지기 시작한다면 매도세가 지쳐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결국 히스토그램의 막대의 방향뿐만 아니라 색의 진하기와 길이 변화까지 함께 보면 추세에 지금 얼마나 연료가 남아있는지를 한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신호는 파란 선과 주황선의 크로스입니다. 스토캐스틱과 똑같이 파란 선이 주황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 위에서 아래로 뚫으면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선 위인지 아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선 아래라는 건 아직 매도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건 잠깐 힘을 쓰는 반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반면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건 이미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그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진입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런 상황도 자주 옵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이미 시작됐는데 뒤늦게 뛰어들자니 너무 높아 보이고 그냥 보고 있자니 자꾸 올라가죠. 이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눌림목 진입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중에 가격이 잠시 숨을 고르면 MACD 파란 선도 따라서 영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달리던 사람이 잠깐 숨 한번 고르고 다시 뛰어가는 것과 같은 건데요.
이 자리에서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선 근처까지 내려왔던 파란 선이 다시 위로 꺾이며 주황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추세는 살아있는데 지표가 한번 식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 비교적 낮은 자리에서 추세에 올라탈 수 있는 좋은 눌림목 타점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강한 하락 추세 중에 파란 선이 잠깐 영선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꺾인다면 그 자리가 하락 추세 중간에 숏을 잡을 수 있는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ACD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캔들 차트와 MACD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현상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캔들은 전고점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지만 MACD 파란선의 고점은 오히려 전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가격이 신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이미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지쳐가는데 경기 기록만 보면 아직 잘 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이 신호가 나오면 상승 추세가 조만간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캔들은 전저점을 깨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 MACD 파란선의 저점은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섭게 떨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은 이미 많이 약해졌고 바닥에서 누군가 물량을 받으며 반등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MACD의 원리부터 실전 활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MACD를 차트에 띄워두면 선과 막대가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크로스가 조금만 보여도 손이 먼저 나가기 쉽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크로스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매매에 있어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MACD는 정말 훌륭한 도구지만 이 지표 하나로 시장을 전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MACD의 신호와 지지와 저항, 거래량, 추세선, 더 큰 타임프레임의 흐름까지 여러 근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그 자리가 비로소 확률 높은 진입 자리가 됩니다. 근거가 많을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고 그게 결국 오래 살아남는 매매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차트 보는 눈을 넓혀드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